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됐던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상승 시도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경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많건 적건 간에 3일 연속 오늘 하락했습니다. 물론 S&P 500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다우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3대 지수 모두 오늘 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등락폭은 잘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대적으로 커졌지만 변동성이 오늘은 다소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 리세션이 결국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어떤 노 개런티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어떤 그런 쪽의 어떤 시장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1분기 실적은 다 끝난 지 좀 한 2주 정도 됐고요. 이제 2분기 실적이 7월 3주차부터 나왔던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또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그러면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내년의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시장에 두 가지 그런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오늘 주가에 대한 어떤 압박 요인이 됐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주 내내 앞으로도 상당히 부분 이런 논란은 좀 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좀 소폭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오늘 또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오르건 아니면 또 제일 많이 떨어지건 그런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역시 변동성이 그 섹터 특정 섹터는 에너지 섹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0달러 이하에서 조금 더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도 소폭 내려가면서 오늘 3.1%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이런 언저리에서 또 많이 급등했던 거 연준의 발표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던 것이 좀 자세히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 1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CPI가 발표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또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또 그때 끝나면 이번엔 7월 말에 있습니다. 연준이요. FOMC가. 그때까지 여전히 시장의 변수는 널려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더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좀 올라가면서 다시 105포인트를 진입했거든요. 우리나라 원달러에 더 쉽게 이제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1,300원 이상에서 하루 이틀 가다가 또 1,285 정도 내려갔다가 어제 같은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제가 봤는데 오늘 아마 또 1,300 돌파 시도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 즉 달러 인덱스를 역으로 그 인버터로 바꿔놓으면 그냥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국 주식과는 비교를 안 해봤지만 한국 주식도 거의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볼 텐데 종목별로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니발 크루즈에서 뭐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히려 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난밤 사이는. 네, 맞습니다. 수요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행업종이 다 괜찮은데 주가는 재미없는 모습이 지금 하나의 상당히 다이버전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정말 리세션이 들어가면 그 일부는 물론 그 크루즈를 탈 수 있겠으나 크루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오늘 모건 스탠리가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당장 아니지만 또 한 차례 이런 디맨드를 위축시키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런 경제 상황이 오면 이거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목표 주가를 13달러에서 7달러 내렸습니다. 오늘 주가가 8달러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가가 훅 내려갔고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가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애널리스트가 그러지만 기본 전망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베스트 워스트 케이스는데 워스트 케이스는 제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라면 쉽게 얘기해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0 된다는 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고까지 한 것이 오늘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크루즈 선사들은 거의 다 많이 빠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대표적인 미국의 먹거리
그리고 과자, 스낵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 아시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실적을 기대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고요. 11%, 12% 정도 네. 이익을 더 상향했었는데요. 어떤 중요한 거는 6.3%가 올라가서 S&P 500 기업 중에서 오늘 유일하게요. 네. 52주뿐만 아니라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요. 한 4일 연속으로 S&P 500의 사상체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52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가 없는 주식이 거의 없는데 지난주에 4일 연속으로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주에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그저께 비하면 8개까지 늘어났는데요. 오늘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걸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겠고요. 골드만삭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5% 배당 인상했고 자사주도 늘렸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에서 380%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올려놨는데 이게 주가는 많이 재미없잖아요. 아직이요. 네. 흘러내렸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 한 3번 정도 있었던 2000년 후에 2001년에 있었고요. 2007년, 8년, 9년에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3번에 걸친 그런 리세션 시기예요. 리세션 시기에 상대적으로 견제했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주식들의 리스트가 또 검색하면 그만 소팅할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런 쪽이 포함되는 걸로 네네. 얘기하면서 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골드만삭스를 투자액을 올렸다라는 것이 오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주식이 되겠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반도체 몇몇 주식들에서 투자 의견을 아예 매수해서 중립에서 매도한 것도 있겠고요. 목표 주가를 제법 많이 내려놨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엄청 내려놨어요. AMD는 160에서 110으로 내려놨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거의 30% 이상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매도 의견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요. 여튼 매수를 유지했지만 $110로 내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 정확히 내렸습니다. 네. 물론 매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어떤 목표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놨습니다. 주가는 각각 모두 3% 이상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적 완전 쇼크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회사를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유통망이죠. 예전에는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 있었어요. 웬만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좀 쇼핑몰이 있으면 하나씩 들어있던 건데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의 가장 이렇게 어렵게 만든 주범은 아마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네. 집안에서 파는 것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뭐 TV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침대도 있을 수 있고 침대는 매트리스도 팔고 뭐 가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프라이팬 같은 거 네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팝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입는 무슨 집안에 입는 신발들 다 파는 건데 그게 아마존에 다 있거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때 실적 쇼크 났거든요. 오늘 23% 올라가면서 아마 오늘 또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S&P 500 중에서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소위 빅테크들 시총 상위 주식들은 나름 선방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애플이 1.3%, 마이크로소프트 1.4%, 아마존이 요즘 재미없었는데요. 아마존이 1.4% 오늘 반등했고요. 테슬라 정도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비자와 벅시에스웨는 오늘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결국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오늘 움직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종목별로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이것 다 정리해드리느라고 시간을 괜히 많이 쓰긴 했는데, 자, 이제 시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즉 리세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JP모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JP모건의 브루스 카스만은 이제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리세션에 대한 우려, 리세션 특히 금년에 대한 리세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것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것은 글로벌 경기의 부진,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좀 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 어떤 기준금리의 공격적 인상이 수차례 정도 더 있을 것이 되겠고 그것은 결국은 뭔가 물가나 이런 것을 금리에 따른 고통을 수반하지만
결국은 리세션을 막고 결국 미국 경기를 다시 돌려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유럽에서의 소위 연설의 맥락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2020년의 하반기는 결국은 성장률이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 마침 이제 1분기 GDP 확정치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나온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반기에 그 연초에는 그나마 믿을 구석이 그래도 소비는 견조하더라라는 지표들 때문이었었는데 물론 지금도 아직 소비가 계속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럼 앞으로 소비자들이 돈을 쓸 거냐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표라든지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위주로 좀 설명드렸다면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정기적으로 글로벌 그 소비자에 대해서도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받고 설문조사에 네.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3만 명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네요. 전 세계 3만 명, 지역별로 다 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미는 뭐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고요.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3만 명을 이제 온라인으로 조사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없을 때는 메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좀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상 최저라는 것이 이제 시작한 지 뭐 수백 년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상 최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사람들의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통계적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보는 것이 딱 이런 거예요. 구글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언론에서 보면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거 뭐 눌러보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해외 뉴스나 해외 트위터에서 많이 하는 거가 탐 크루즈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탐 크루즈 나이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이 뭐냐고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해도 많이 쳐본 것 같아요. 뭐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이걸 구글에서도 전 세계 트렌드의 검색이 지금 사상 최고로 나타나요. 리세션. 이것이 계속 이분은 이해하셔야 되는데 리세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쳐보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죠. 그런 심리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걸 조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나고 나온 주가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결국 베어마켓과 리세션이 결국 손이 맞잡았을 때 1+1이 났을 때 주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드리면 결국은 핵심은 리세션을 수반한 베어마켓이 그냥 리세션이 없다는 것은 슬로우 다운해 갖고 소프트 랜딩이 끝났을 경우와는 천양지차라는 거죠. 네네.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 지수 하락 그렇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봤자 5에서 뭐 10% 정도고요. 만약 더 있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3초 포인트 이하로 간다는 것이 역사적 통계였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리세션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안 사고 계속 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으로 여러분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세션에 진짜 들어가느냐 마느냐보다도 리세션에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맞는 투자 트렌드가 또 생기게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맞습니다. 리세션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갈 것 같다는 불안 심리만 많아도 맞습니다. 그와 비슷한 트렌드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앞서도 제가 골드만삭스도 그런 거 중에 네. 하나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세 번의 리세션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2007, 8년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2020년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CNBC에서 조사해 봤더니 한 10개 종목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2006, 3개년도에 그런 퍼포먼스를 받고 올해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이들의 목표 주가라든가 최근에 이익 전망, 매출 전망들을 여러분 추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종목을 검색할 수 있을 수 있고 최소한 이런 걸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런 기준을 갖고 한번 판단해 보면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도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토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오토존이 대한민국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딱 이 업종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메이커, 더 쉽게 해서 현대차가 직접 서비스망을 장악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그냥
수급을 해갖고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까? 순정 쓰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네, 순정이면 자기네가 알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네네. 순정이 아니라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조그만 부품점이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브레이크 파이들을 여러분 직접 사서 가는 사람은 0.1% 안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 직접 많이 오일 같은 건 집에서 많이 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런 세 번의 그런 기간에 40%는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넘어가고 노턴 라이프룩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턴 엔티바이러스. 예전에 네, 요즘 미국은 요즘도 많이 네네. 쓰거든요.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리세션 시기에도 살아났던 기업이라고 예시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한번 판단에 한번 리뷰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